남북통일 국민연합은 아시는 것처럼 1987년도에 창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3,000여 개 NGO 활동도 했는데 그중에서 통일 관련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NGO 그렇게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합은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들이 없지 않았지만은 정부와 민간, 양자를 겸해서 매우 의미 있는 운동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저는 국민연합과 인연된 것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1987년도 창설될 때 아까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손정호 박사께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분의 부하였습니다. 교육국장을 맡아서 제가 당시에 좌익과 우익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전국 대학가를 국회까지 포함해서 문서를 만들고 한국 사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통일 국민연합을 떠나서 많은 일을 또 주어진 명에 따라 실행하다가 2000년도에 회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별도 실적은 못 만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다시 회장을 맡아서 몇 년간 하다가 이번에 저 인생의 마지막 미션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명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명을 신명을 다해서 책임질 것을 참부모님 앞에 그리고 우리 많은 선배 우리들 앞에 또 우리 조직원들 앞에서 맹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더십이 부족했을 때 늘 채찍을 가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임을 하면서 저는 아까 송광석 회장께서 낭독해 주었던 국민연합 창설 메시지를 제가 몇 번이고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특별히 통일 문제에 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고심들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1987년도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80년대는 정말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세계 질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던 세계 냉전이 정말 극도로 팽팽하게 맞섰던 때가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특별히 세계 공산주의 운동은 독일 독재에 의해서 전 세계로 팽창돼 나갈 때 그 속도가 가장 빨랐었고 가장 컸을 때가 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마는 남미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동남아, 동유럽은 두말 나위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지금까지 되돌아보게 되면은 80년대가 가장 좌익 우익의 격동이었습니다. 지금 흔히 말하기를 386 세대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386 세대가 80년대 한국 대학가를 한국 노동계를 전체 흔들어댔던 좌익 또는 좌경 운동의 실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감히 통일 문제를 논의조차 할 수 없었던 남북 간 간의 완전 경직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정상장님께서는 남북통일 국민연합을 창설을 하셨습니다. 그때 문선명 총재님의 상황은 어떠실까요? 이번의 상황도 거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총재님은 아시는 바대로 보통 우리가 걸어갔던 길과 다른 섭리적 관점에서의 한 생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1945년도 한민족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해방이 단순한 민족사적 해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사적 의미 가운데 선택받은 한반도의 해방으로 봤습니다. 그 역사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역사에 유유히 흘러왔었는데 그 마지막 결실점 2000년 전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것처럼
대신자로 제3 이스라엘 사명을 가지고 한반도 역사가 진행돼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역사는 민족 국가사적 의미에서의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미사적 의미로서의 조명을 해왔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일본으로부터 40년 박해를 받았던 것, 1945년도에서 40년 동안 1985년도까지 세계 질서가, 한국적 상황이 극도로 오래갔던 것도 하나님의 선미사적 관점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문성님께서는 1984년도에 미국 덴버리 감옥으로 가십니다. 미국 의회에 공산주의 시각으로 의회 활동을 했던 몇 분에 의해서 문성님은 덴버리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 덴버리 감옥에 계실 때 여러분께서는 굉장한 선언을 요청을 하십니다. 그때 선언했던 내용이 공산주의의 종언이었습니다.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예언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학자들, 세계평화교수협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망라한 유명한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에 강권으로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케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학문적 시대적 정황으로도 판단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한 이유는 이분이 보시는 시각이 공산주의는 70년으로 마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본 것입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소련 연방이 70년을 기해서 막을 내리고 이제 공산주의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왔던 것입니다. 오직 그 신념, 그분만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했었고, 어찌 보면 쌍뚱맞은 소리 같았던 그 선언이 불과 4, 5년 동안에 완전히 금적이 끝났습니다. 이 차례의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와 함께 통일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덴버리 감옥에서 나오시자마자 제1성이 이제부터는 남북통일 시대가 다가왔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한국 사회에서 남북통일 문제는 전혀 공론화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첫 번째 장을 대학가로 삼았습니다. 다음이 교수들 세월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통학년 단체를 만드시고 교수와 함께하는 교우학 통일을 만드시고, 그리고 1987년도 바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이리 보면 국민연합의 창설은 단순한 민간 NGO 운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미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전 역사의 공산주의 문제, 자유과 우익의 대결의 문제, 그리고 선미적으로 중심구가 됐던 한반도의 통일을 추동하는 의미 속에서 이 단체는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90년대에 고르바초프를 만났습니다. 91년대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남쪽 간의 정부적 차원에서, 민간 교류의 차원에서 이제 장이 열렸습니다. 문성용 양의원께서는 경협사업은 물론이거니와 학술 교류사업, 문화예술사업, 우리 남쪽에 있는 많은 통일운동 가운데서 가장 선도적으로 가장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통일운동을 주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6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문총재께서, 이 땅에서 한학자 총재께서 다시 하나님의 성미적 관점에서 시대를 진단하십니다. 1945년도 해방된 나라가 1985년도 당신의 고통을 통한 탕감으로 마무리 지으시고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셨습니다. 남북 통일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 가운데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게 되는 2025년도, 그리고 2년이 남았습니다. 바로 새로운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985년도
세계에서 각들 누구도 공유할 수 없었던 그 종언의 선언이 현실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지금 더욱더 짙은 칠흑 같은 밤처럼 남북 관계가 어둡지만 그러나 새벽은 오고 있음을 하나님의 선교사적 관점에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세계가 냉전이고 남북관계가 경직되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신냉전으로 세계가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앞을 볼 수가 없을 만큼 답답합니다. 지금 구태여 누구라도 통일을 말하게 되면 과거 고전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통일이 우리 현실 가운데 지금 맞는 얘기인가? 우리 스스로도 지금 그렇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역사 가운데 검증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있으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오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격려해 오셨던 양님께서는 이제 바로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할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 문제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양극화 문제, 지금 현재 대전혁명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된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은 앞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까?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 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가 개발한 인공지능은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인류 역사 가운데 불을 만든 것만큼 큰 변화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누구도 같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리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현상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건 모두가 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 한반도 미래 역사에서 통일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고서 절대로 대한민국 미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아무리 민주화 정치가 선진화 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 숙제를 풀지 않는 그 누구도 미래의 번영을 대한민국의 행복을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광주도될 수가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 통일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결정적 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통일 의지가 있습니까? 통일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미래를 책임져야 될 신세대들 통일의 의지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그 분단의 사슬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미래는 절대로 궁극적 번영된 국가로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 총장님으로부터 심각한 자리에서 황 총장이 이걸 풀어봐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도 매우 두려운 일이래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될 궁극적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 해답은 역시 적어도 이 땅의 통일 문제에 관한 한 보수적, 진보적, 중도적 성향들이 있습니다. 관주도가 있고 민간주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어도 우리 남북통일농 국민연합은 국민연합 창설 철학에 따라서 이 운동을 전개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창설자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평화를 공동체를 만드는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당파성에 대한 극복입니다. 어떤 것도 집단 이기주의, 집단 당파성을 거부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초종교, 종교적 당파성, 종교적 갈등, 초인종, 인종적 갈등, 초종교적, 초인종, 초국가적
이런 방파선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미래의 궁극적 공동체를 실현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신론적, 유물론적 사고, 공산주의 이런 가지고서는 절대로 인류가 평화를 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트린 내국의 궁극적 철학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중에서 양님께서는 남북통일연합 미래 비전을 설정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치관 정립입니다.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이념 논쟁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또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념적 사상적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통님은 남북 분단은 가치관의 분단이라고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유물론과 유신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무신론의 이 가치관의 대결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한 이론만이 이 땅에 궁극적 행복과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에 관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리고 통일 의지를 확산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데이터는 축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이념적, 학술적, 데이터적 구축을 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세대에게 정당한 통일의 유산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합은 바로 통일운동의 총체적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합은 남북 통일의 국제화를 실내가겠습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포함해서 분단도 일선 영향이 있었던 것처럼 통일 문제 또한 우리가 주도적인 주체 세력이지만은 변수 요소로서 국제적 기반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키워나오셨던 국제적 기반을 통일의 기반으로 활용해서 세계가 함께하는 통일운동으로 만들어 가보자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민족이 행복해야 하는 것을 봅니다. 북한도 행복해야 합니다. 남중도 행복해야 됩니다. 단계적 과정이 있겠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또 지금 현재는 남과 북이 아날로그식으로 만날 수 없지만 디지털 속에서는 매일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사이버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상세계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남과 북은 만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이론적 재정립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서 결국은 남과 북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의 미래 방향으로 설계를 해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목마름이 없으면 물맛을 모릅니다. 오름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벽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성문대학교에서 마부작침의 사자성어로 근무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방위를 만드는 심정으로 늘 어르신의 가르침을 받들어 왔습니다. 남북통일연합 다시 마부작침의 정심으로 생전에 문총장님께서 지성이면 감체란 말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당신 응접실 휘호를 하나 걸어놨는데 딱 휘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 휘호를 지성감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 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림은 이 숲속의 오솔길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가 그 그림을 떼었습니다.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원수를 가까이 모셔보면서 그렇게 화를 낸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독점을 내셨습니다. 누구에게 그림을 뗐느냐? 하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그 그림을 보면서 북으로 가는 길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당시 응급실에 붙어 있었던 딱 2점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림 한 점인데 그 그림 속에 있는 오솔길은 당시 한 평생 동안 북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한 기도를 드렸던 그 자극을 받으셨던 그림이었었고, 지성님은 감천이 나는 말씀을 스스로 쓰셔서 내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방교총리님께서도 그런 정신으로 지금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 한민족 공동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참사를 해주신 황선조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